안녕하세요. 국회는 지금 백일홍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국회는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는데요. 여야는 유례없는 폭우로 전국적인 수해가 발생하자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약 2조 원의 예비비가 남아있긴 하지만 충분한 지원과 복구를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국회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정부와 상의해 추경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루빨리 추경이 통과돼서 고통받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국회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택배 없는 날입니다. 지난 14일이 일명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되면서 14일부터 16일까지 택배기사들에게 공식적인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항에 의하면 택배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있어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택배 없는 날이 지정됐을까요? 지난 7월 4일 CJ 대한통운 김해터미널 진례대리점 소속인 택배 노동자 고 서영욱 씨가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의 죽음은 어느 정도 예견된 죽음이었습니다. 서 씨는 최근 3개월 동안 아침 7시에 출근해 늦게는 자정이 되어서야 퇴근했는데요. 하루에 300개 이상의 택배 물량을 소화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만 33세이던 로젠 택배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숨졌고, 지난 5월에는 CJ 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앞으로가 3월에는 쿠팡 배송 노동자가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끝내 숨졌는데요. 코로나19로 물량은 평소보다 30에서 40% 늘었지만 사측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과로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더욱 과중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택배업계와 간담회를 가지며 기사충원, 적정 근무체계 마련, 휴게시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사항을 내놨지만 업계의 안일한 대응으로 아직도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노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택배 없는 날이 있기 전 지난 11일 택배 노동자와 유가족들이 국회에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노동자들은 택배 업무 이외에 창고 분류 작업에까지 동원되고 있어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속에 택배 산업은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택배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2월부터 4월 그 기간 동안 내내 1만 개가 넘는 물량을 소화하며 1분 30초에 한 개씩 하루 평균 13시간 주 6일을 쉴 새 없이 일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올해만 5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용균 군 사고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택배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재 상황은 끊이지 않고 있고 실태 파악도 이를 방지할 대책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택배 노동자는 여전히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하루 쉬는 것도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아프거나 다쳐도 쉬지도 못하고 상시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택배 회사는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에 즉각 응하길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택배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 근로감독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 과로에 의한 죽음이 우리 사회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명씩 노동자분들이
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분들 아파도 병원 갈 시간이 없고 대신 일해줄 사람이 없고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배를 시작하고 8년 만에 처음으로 애들과 여행 간다고 다음날 아침에 깨었는데 애들 아빠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전날, 그 다음날 여행 간다고 그러게 좋아했던 모습이 마지막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량이 너무 많아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5시 반에 출근해서 8시, 9시에 들어오고 그래도 항상 웃었던 애들 아빠 모습이 생각납니다. 음,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직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작업만 까대기 작업만 조금 추가 인력이 투입되면 지금 하고 있는 기사들의 평균 작업 시간이 2~3시간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어요. 저기 구강에서 설명을 드리면 6시에 이제 출근하셔가지고 마지막 스캔 작업한 거죠. 고객 물건 주고 이제 스캔을 하거든요. 그 시간이 11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1시에 퇴근을 하면 집에 들어가면 1시잖아요. 서너 시간을 자고 나와서 또 계속 일을 반복을 하는데 이 6시에 출근해갖고 12시, 1시까지 그 일을 하는 시간이 공짜 노동이라는 거예요. 물건 인수하는 시간이 보통 1시간이면 2시간은 충분한데 자신들의 간선차를 지연시키고 이 명목으로 이 몇 시간을 지금 택배 노동자들을 공짜로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론의 질타에 못 이겨 결국 업계 1위인 대한통운은 물량 축소 요청제를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택배기사들이 집배점과 구두로 협의하던 관행을 없애고 제도화한 거죠. 그러나 현장에서는 물량이 줄어들면 당장 수입이 줄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물량을 줄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어야 할 경우에는 동료들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용차라고 불리는 대체 배송기사를 스스로 구해서 추가 배송비를 더 주고 그 물량을 대체 배송시켜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구조적으로 사실상 휴가를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지난 14일을 기점으로 3일간의 짧은 휴식을 가졌지만 그들 앞에는 더욱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다가오는 추석입니다. 추석 전후인 9월부터 11월은 1년 중 택배 물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인데요. 택배 노동자들은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폭주한 물량에 지쳐 있어 단 3일간의 휴식으로 그 기간을 잘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근심과 다르게 사측은 이에 대해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간섭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두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검찰 개혁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의 이슈는 바로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도권 싸움은 매일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검찰개혁의 주요 틀은 수사권은 경찰에 이양하고 기소권은 분산시키며 기존 특수부가 맡아왔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수사는 공수처가 도맡아서 하게 하는 겁니다. 앞서 지난 1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고 경찰의 수사 권한이 넓어졌지만 경찰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직접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일 법무부가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개정 법령의 초미의 관심사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해 규정하는 건데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범죄 등에 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부의 대책에 경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10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은 검찰의 수사를 제한하는 수사권 조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라고 반발했는데요. 대통령령 제정안대로라면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 기존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검찰과 경찰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어 검경 수사권 분리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실질적인 검찰개혁 과제 이행을 위한 가장 근본적 문제인 검찰 직접 수사의 폐해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달 1차 세미나를 통해 검찰개혁의 현 주소를 충분히 파악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집중되고 권력화되는 한 기소권 남용과 억울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겨레 20일 김규원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청법 제4조 1항에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헌법상 공익의 대표자는 시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장과 지방의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사 개개인이 단독 관청이라곤 하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 총장과 지검장, 부장 등 상관의 지시를 듣고 움직이는 행정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허울뿐인 단독 관청, 준사법기관이라는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하거나 적절한 표현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건 우리나라의 어두운 근현대사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일제치하에서 일하던 경찰들을 그대로 복직시킨 후 불법, 부당하고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일삼는 경찰을 불신하게 되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모두 줌으로써 경찰을 통제하려 했는데요. 그러나 당시에는 검사들이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부부터 박정희, 전두환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찰이 독재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했기 때문에 검찰은 경찰을 지휘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이용해 권력을 쌓아왔습니다.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구시대의 유물이 됐습니다. 검찰의 그 막대한 힘을 조금씩 빼려는 문재인 정부. 하지만 검찰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30여 년간 쥐어온 권력을 하루아침에 내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과거 참여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아 독이 됐는데요. 과연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저항을 이겨내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리 모두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서 키워드로 살펴본 택배 없는 날. 당연히 지켜져야 할 노동자들의 권익이 어느 순간부터 지켜지지 않아 안타까운 생명마저 잃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입법 예고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법안입니다. 한국은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2008년 2.4조 원에서 2017년 5.2조 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9.1%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등 기업 간 물류 중심의 전통 물류와 다른 다양한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차량의 공급, 운송, 중개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운송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의 신속한 분류와 배송을 위한 정보망과 시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택배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택배, 배송 대행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안전 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규율해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울러 배송 대행 서비스는 플랫폼 기술과 드론 등 새로운 운송 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가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데요. 이 법안에 어떤 이점이 있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곽준호 변호사에게 듣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법안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법에서 보면 장점은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드론이라든지 이러한 물류 서비스에 대한 그 내용을 담아서 새로운 운송과 새로운 생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게 장점이 있고, 다만 단점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영업점을 이나 택배 서비스 사업 종사자에게 이거 영업점이나 필요한 업무를 택배 서비스 사업자가, 그러니까 사업자가 영업점이나 택배 서비스 종사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이라는 말이 이제 도급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예전에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러한 실태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화물 운송할 거리를 따가지고 계속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계속 하도급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맨 밑에 운송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열악한 과정에서 운송할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 사업자로서는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적을 두고 겉으로는 저 회사 소속인 것처럼 해서 실제로는 개인 사업자 각자 자기 사업을 하는 형태가 사실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화물자동차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 소재를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이러한 따오는 회사, 또 일하는 회사가 또 하도급을 주고 이러한 것들이 많아서 직고용을 하게끔 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 조금 이 법에서는 오히려 이 영업점을 둠으로 인해서 약간 기존에는 좀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이 여기는 오히려 그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점은 우려가 됩니다. 권장은 의무가 아니죠. 권장은 의무가 아니고, 표준 계약보다 이제 불리한 그 계약 자체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지금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이제 표준 계약이 작성이 되어 있으면, 표준 계약이 일단 있으면 그것이 어떠한 기준이 이게 공정한 것인지 페어한 것인지 언페어한 것인지 일종의 기준은 되니까, 권장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워낙 다양한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걸로 반드시 해라 이렇게 획일화되게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법의 모든 분들이 다 법의 보호를 받으면 좋지만 당장 입에 풀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그 표준 계약서만 요구하기보다 당장은 또 계약을 따내는데 좀 이렇게 집중을 할 수도 있죠.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실제적으로 직고용이 아니라
직고용의 외부에 봤을 땐 직고용 형태지만 지입 형태로 또 운영이 되는 소지가 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님께서 조금 우려하시는 바가 실제로 이 법 자체로만 보면은 전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왜냐면 그 기준보다 밑으로 또 체결이 가능하니까 권장이잖아요, 그야말로 돼 있으면.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우려하는 바가 전혀 없진 않아요. 그래서 직고용에 대한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도 근데 문제는 직고용이 아니라 위탁을 하게끔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한 틈이 조금 있는 거죠. 틈이 있습니다. 네, 100% 완벽한 뭐 보호라든지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거에 대한 방비책이 좀 약한 것도 맞고요. 그래도 전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아예 모르진 않는 것이, 여기서도 이제 화물 택배 운전 종사자에 대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 것도 맞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만나본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법안이었습니다. 법안에는 표준계약서 작성에 관한 조항도 들어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생활물류 서비스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상호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활물류 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 약관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 토록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권장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지키지 않아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이 또한 노동자들을 100%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번 법안을 계기로 좀 더 보완된 후속 법안까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지금에서 다룬 키워드와 입법 예고는 국민의 권익을 찾기 위한 주제들이었는데요. 쉬는 날은 찾아보기 힘들고 식사 시간마저 없이 노동 현장에 내몰리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과 경찰의 과도한 수사와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먼지털이식 수사로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다음 주에도 국회 이슈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금,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